구정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대 큰 명절 있죠. 구정과 추석.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구정 끝나고 어제 그 선릉연합 사무실에서 첫 강의를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꽤 많이 왔어요. 첫날이라서 저는 사람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연휴 기간이었으니까. 오늘이 연휴 끝나고 첫날이죠. 그래서 이제 줌 미팅 토요일 날 이제 다시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하기 시작한 지가 오늘이 두 번째죠. 그리고 구정세고는 첫 번째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회사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먼저 여러분한테 약간 경각심을 일으키는 얘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한국에 지금 잠깐 병치료 때문에 와 계신데 이제 2월 4일 날인가 아마 다시 필리핀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라면 이제부터 회사가 모든 정책을 급속히 빠르게 진행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공지가 나가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그거를 실행한대요. 공지가 나가고 짧은 기간만 그 알림의 효과를 이제 노리고 그다음에는 바로 그거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거를 발빠르게 그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그 공지 내용을 실현 안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그 불이익도 받게 될 가능성이 여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줌 미팅을 그전과 달라요, 이제는. 이제는 줌 미팅을 안 들으면 회사의 공지사항이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항에 적용해서 따라 맞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정세고 첫 강의 때는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다. 그전과 같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는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입만 해놓고 뭐 여러 다른 사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하고 한 달 넘도록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하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리더들은 어떤 직급자들은 산하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리더인 나는 들어서 잘 알고 있어. 근데 내 밑에 산하들에서 그거를 방치하고 듣지 않고 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결국은 찾아와서 뭘 하느냐? 그 리더한테 탓을 합니다. 자기 탓인데 리더한테 탓하죠.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강의를 자꾸 그 산하들 사람들한테 계속 듣도록 자꾸 독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줌 미팅을 안 듣게 되면 내가 그거를 대신 관리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두 사람들 아닌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경험상 해줘 버릇하니까요. 더 안 와요. 더 안 오고 더 이 사업을 더 무관심합니다. 왜냐? 해주니까 버릇이 나빠져요. 그래서 그 해주는 것도 그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해주고 애쓰고 봉사해 줬는데도 좋지 않은 소리를 해요. 나중에. 그래서 밑에 계신 분들한테 중 강의를 필수적으로 듣도록 이제부터는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25% 진척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밖에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바로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태행마 제도를 한다 하고 안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태행마 제도를 공지를 했어요, 회사가. 그리고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서부터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사내에 여러 사람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시행 날짜가 다가와서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말값은 반값 이하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변화되면은 그때 나중에 알고 나면은 누구한테 와요? 상위 스폰서한테 와서 탓하죠. 왜 내 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냐? 자기 잘못인데 반드시 그렇게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기 그 리더들은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거 개설하셔서 하든, 매단되는, 내 산하가 매단되는 사람 같으면은 자주 전화해서 줌 미팅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전과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가는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줌 미팅을 이제 듣고 그런 거를 알았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런 거를 발맞춰서 가려면, 어, 물론 다들 알고 겠지만 우리 플랫폼의 매뉴얼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매뉴얼.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강의를 하는 중에도 느낌이 좀 있었는데, 신규 사업자들이 투자 플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맹점 사업이라든가 에스토콘에 대해서 뭐 배당 나오고 뭐 이러는 것은 이제 그 지상님한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줌 미팅 때도 좀 언급을 해서 그런지 잘 알고 있는데, 기본에 대해서는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그 세대가 뭔지 그몇 마디나 이것도 몰라서 질문이 들어오고요. 교배에는 끝났는데 그 순말인지 안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다음에 어느 메뉴에 들어가서 수당이 내가 원하는 수당을 어떻게 찾아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많은 사람이 와서 제 강의를 듣는데 처음 하는 강의죠. 연합사무실에서는 제가 처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리더들도 꽤 있었어요. 리더들도 제 눈에 보이는 리더들이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보였어요. 지사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질문을 몇 가지 해보니까 투자 플랜에 대해서만 해박하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 그리고 말에 대해서도 잘 몰라.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어제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회사가 발빠르게 정책 발표를 할 때 투자 플랜과 관련 정책 발표만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싱 활성화에 중점을 둘 거란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그러면은 말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자, 필리핀에서 유저를 베팅할 수 있는 유저가 막 들어와. 그러면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마주로서 말에 대한 육성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런데 내 말에 앞놈 순놈이 표시도 잘 몰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말 이름 짓는 거를 어떻게 짓는지도 몰라. 출전시키는데 5분 만에 끝났는데, 현재 지금 5분 정도면 웬만한 거 다 끝나잖아요. 그런 걸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경쟁이 치열해서 안 되는 거를 모르고, 이게 접속이 안 되거나 뭐 이게 회사가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줌 미팅에서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심지어 제가 제 산하에 있는 분들, 가끔 만나는 분들은 한테도 예를 들어서 캐시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몇 번 알려줘요. 그런데 돌아서서 일주일 지나서 보면은 또 몰라요. 또 몰라서 또 버벅거리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데 신경 써서 그래요. 결론은 제가 보면 아무리 제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도, 예를 들어서 교육 듣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업 설명 한두 개를 다른 데 가서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 앞에 거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만 열중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데, 여기 와서 충분히 배워서 그때는 알아. 그런데 오전에 와서 배웠어. 2시간 때 여기서 듣고 저녁에 다른 사업장에 가서 다른 사업 설명을 들어. 그 순간에 이거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특히 며칠 있으면 더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다시 와서 다시 배워요. 다시 배우면 뭐합니까? 또 가서 두세 군데 다른 계열사 왔다 갔다 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신경이 분산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지쳐요, 나중에.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신경질이 나요. 왜 그렇게 다른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중 못하느냐. 그런데 이 삶은 그냥 열중적으로 하고 사무실 계속 매일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시는 분들은 한두 번 가르쳐 주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왜냐? 자꾸 사용을 하니까. 영어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자꾸 사용 안 하면요. 골프도 예를 들어 3개월 안 치고 뭐 다른 스포츠 했잖아요. 보링 하러 다니다가 당구 치러 다니다가 골프장 다시 가잖아요. 그럼 오비 나요, 오비. 슬라이스 나고. 똑같아. 그거 바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은 골프를 계속 다니는 사람은 자꾸자꾸 실력이 느는데 뭐 친구 따라 골프장 갔다가 뭐 서너 달 있다가 다시 가면요. 도로 꽝입니다. 그렇듯이 집중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우리 메타패스티스트 사업에 들어왔다. 그러면 메타파스트 사업 외로는 쳐다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성과를 이룩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겪어온 사항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얼굴을 이제 지우고 플랫폼을 한번 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미리 제 아이디 중에 하나를 로그인을 해놨어요. 사전에. 그러면 제일 먼저 기초 설명이에요. 원래 저는 기존 사업자들을 위주로 설명하지 신규 사업자 설명은 다른 여러분의 강사들이 오전, 오후 날마다 하니까 제가 기존 사업자들의 위주로만 강의를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부분은 터치를 해야 되겠다. 어제 깜짝 놀랐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맨 상단에 제 커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맨 상단에 보면 요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지갑입니다. 우리의 지갑. 그럼 팝업창이 뜨죠. 이 팝업창이.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메타이프 토큰, 메타에서 토큰. 그럼 여기에 56,892개 있죠. 락이 해제된 거. 이 앞에 있는 건 밸런스. 요거는 락이 해제된 거. 만약에 여기에 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 있다면 락이 해제 안 된 거.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제 이건 0인데 만약에 숫자가 여기 뭐 2,000개라도 있다면 그걸 누르면 다시 여기에 그 내용이 뜨면서 며칠 날 해제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다 해제가 된 상태니까 여기 안 뜰 뿐이고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산 사람은 여기에 안 떠 있고 여기에 떠 있어요. 납 기간이 3개월이니까. 그럼 이걸 누르면 여기에 며칠 날 뜬다는 표시가 날짜 11월 뭐 며칠, 12월 며칠, 2월 며칠 이렇게 뜹니다. 그 날짜가 넘어가면 여기 있는 코인이 이걸로 넘어갑니다. 납 해제된 걸로. 메타캐시 메타캐시도 여기 있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안 해요. 가격이 얼마냐? 변동성이 없어요. 메타캐시는 0.1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1,500원이 넘죠? 1,520원 하잖아요. 환율이 올라서. 그러면 이걸 아직도 0.1달러인데 130원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152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0.1달러 고정이에요.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 지사에서 자율적으로 이거를 뭐 얼마로 해서 막 하고 그거는 뭐 자율적인 경기 아니 운영 방식이니까 제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공식적으로는 0.1달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로는 1캐시가 152원 정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싸게 구입하시는 분은 이제 그 지상에서 배려로 인해서 더 싸게 구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이거는 초창기 때 우리가 메타 F 토큰을 프리세일로 샀던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회사에다 요청한 게 올드 지상 회의 때 요거를 이제는 거의 불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메타 F를 일로 그냥 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거 이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게 해줄 거냐, 통괄적으로 그냥 회사 전체적인 걸로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냥 개별적으로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이 창을 없애라. 이거 다 넘겨주고 이 창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그 창을 어떤 소스를 여기다 대신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이걸 넘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 그러는 건지는 제가 회사 측에 한 번 더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엑스인데요. 요거는 산하 밑에 산하에서 막 활동을 해요. 뭐 말도 사고
뭣도 하고 하면은 산하 활동에서 올라오는 수익의 10%가 여기 적립되는 겁니다. 10%가. 90%는 캐시로 넘어가죠. 네. 그리고 10%는 일로 쌓여요. 그럼 이건 뭘 하는 거냐? 이거는 베팅만 하는 겁니다. 베팅. 베팅 외에는 아무 데도 쓸 수 없어요. 베팅 하라고 10% 정도는 산하 활동에서 올라오는 보너스를 여기 적립해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USDT는 US 달러를 기반하는 코인이죠. 토큰이죠. 달러를 기반으로 한 토큰. 그래서 현재 우리 환율 달러가 얼마 하느냐 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가격이. 이거는 별도로 코인 거래소에 이 가격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달러 가치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의 차이로 살짝 살짝 서로 연동해 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트론인데요. 우리는 메타 S가 됐든, 뭐, 메타 F가 됐든, 그 다음에 우리 말은 메타 H 토큰이거든요. 정식 그 백서상으로는. 그 모든 게 우리는 트론 기반입니다. 이게 트론은 메인넷 코인이죠. 메인넷 코인의 대비죠. 그래서 우리는 토큰이라고 하지 코인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 또 이제 말은 메타 H 토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넷 코인이 아니에요. 우리 거는 그냥 메타에프 토큰은 생태계를 확보한 토큰, 트론 계열의 메타에스 토큰은 어, 배당형 토큰, STO 토큰, 뭐 이렇게 메타 엣지 토큰은 말인데 채굴형 토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트론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할 때마다 수수료가 트론으로 지불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회사 수익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뭐 수수료가 발생되면 아 회사가 왜 수수료 이렇게 많이 뛰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질문이에요. 그건 우리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트론 재단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트론 재단에서. 그걸 뭐 우리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걸로 착각하고 좀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번 차에 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맨 위에 이거에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희미해서 이게 점점점 있는데 이거는 계좌번호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 한 아이디의 계좌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주소예요, 주소.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걸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탁 누르면 카피드 투 크립보드 이렇게 나오죠. 이제 복사됐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어디에 이제 전달을 해줘. 카톡으로 담아서 전달을 하든 전달을 하면 이게 내 입금 주소입니다. 입금 주소. 그 메타 에서 토큰을 남이 나한테 보내겠다 하면 이걸 보내줘야 돼요. 메타 F 토큰을 남이 나한테 뭐 지금은 이제 그게 기능이 이제 차단되어 있는데 메타 F 토큰을 어디선가 나한테 누가 돈을 주고 사던 데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는 메타 F라는 항목을 하면 일로 들어오고요. USDT라 하면 일로 들어오고요. 토론을 그쪽에서 보내면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하나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이 한 주소로 해서 들어오는데 보내는 쪽에서는 이 항목을 기재해서 그 출금을 시키니까 이걸로 탁탁 알아서 찾아 들어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 입금은 요 주소가 볼까요? WD49 누르면 WD49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해서 줘도 된다는 거죠. 그겁니다. 입금 주소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요거는 내가 입금 주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근데 QR 코드까지 있어서 더 편하죠. 그다음에 이거예요. 그다음에 수압 눌러볼게요. 수압은 서로 바꾼다는 뜻이죠. 서로 메타 F를 메타 캐시로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여러 개가 나와요. 메타 F 토큰을 메타 캐시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거예요. USDT를 메타 캐시로 전환한다. 메타 캐시를 메타 F로 전환한다.
메타캐시를 USDT로 전환한다. 레이싱에서 수익 난 거, 레이싱에서 수익 난 것 중에 1000개 이상, 1000개 이내는 수합이 안 됩니다. 레이싱에서 내가 수익이 났어. 하루, 이게 이제 2월 안 돼요. 다음 달로 넘어가서까지는 안 돼요. 그날 수합만 해야 돼요. 이것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근데 레이싱에서 오늘 하루 종일 해서 1000개 이상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USD로, 이 부분을 USD로 전환하면은 1000개 이상 됐을 때는 USD로 전환이 됩니다. 1000개 미만일 때는 그냥, 메타캐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레이싱에서 메타캐시를 메타S로도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 난 이 1000개 이상을 일로 테더로 해도 되고, 내가 배당받기 위해서 메타S로 전환해도 되고, 자기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트론을 메타F 토큰으로, 요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메타F 토큰을 메타캐시로 하겠다. 한번 볼까요? 여기 961개 있죠? 제가 아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961개, 961.076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걸 수합 눌러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961.076 하고 OTP. 이게 반드시 출금은 OTP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있는 OTP로 하든, 어, 보름달 떴을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쳤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수합 요청이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래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제로가 딱 되면서 이게 어디로 오냐? 일로 합해진 거예요. 그럼 이 내역이 어디서 볼 수 있냐? 밑으로 이렇게 끌면요. 이렇게 끌어내리면 961.076개가 메타캐시로 전환돼서 메타캐시 45.6511로 바꿔줬다 이겁니다. 그 사이에 수수료가 48개가 빠져나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컨펌 됐다. 이거 된 거예요. 바로 됩니다. 바로. 이걸로 또 뷰로 확인하면 트론 스캔에서 우리 트론 기반이니까 트론 스캔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가시요? 그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수압도 아셨어요, 이제. 그럼 출금. 자, 출금을 누르면 여기 또 메뉴가 뜨죠.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메타 F를 바깥으로 외부로 출금하겠다. 이거는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메타 F 가격 방어를 위해서 차단해 놨어요. 이제 언젠가는 풀어드리겠죠. USDT를 바깥으로 출금하겠다. 트론을 바깥으로 출금하겠다. 이게 외부 출금이죠. 메타 S를 바깥으로 출발하겠다. 이거는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중에 지금 아직 막아놓은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소, 그러면 이제 상대편, 나의 주소가 여기 있듯이 상대편도 주소가 있죠. 받을 사람 주소. 그거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그다음에 내가 보낼 금액 여기 넣고 OTP 출금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다음에 캐시 전송. 이거를 많이들 물어봐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이것도 시연을 해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 네 가지 다 제일 많이 쓰이는데,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요 수합과 요거를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어쩌다가 입금과 출금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아주 빈번하게 씁니다. 산화 활동이 많은 사람들. 내 산화가 많아. 그런 사람이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써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시연했으니까 이거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캐시 전송. 내가 갖고 있는 캐시를 내 직계, 그러니까 내 계부도상 위로
내 계부상 아래로만 됩니다. 만약에 내 이것을 다른 내 직계가 아닌 형제대거에도 보내야 되겠다 할 때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상점에 가서 해시 전송 아이템을 사야 됩니다. 해시 전송 아이템을 사면은 내 직계와 상관없이도 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뀐 정책이에요. 바뀐 정책.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약간. 그건 왜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죠. 특별한 경우에만 해라. 전에는 완전히 막혔었죠. 전혀 안 됐어요. 내 직계에서만 이 캐시가 왔다 갔다 했는데 회사가 그거를 열어준 거예요. 다단계 방식을 이제 적용 안 한다는 게 그죠. 다단계 방식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대교에도 나는 이걸 보내기도 하고 형제대교에서 내가 캐시를 받기도 할 수 있는 길이 막혔었는데 이제 있는데 그 대신에 수수료가 조금 부담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자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는 감수하고 해라. 그러니까 직계에서만 하라는 소리예요. 직계에서만 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시연해 볼게요. 20만 개가 넘게 있으니까 충분히 하니까. 자 누르면 받는 사람 여기는 지갑 주소가 필요 없어요. 상대편이 받는 마주명만 쓰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이게 그냥 제가 한 군데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파치라는 내 직계 이 산하에 한번 1,000개 한번 이렇게 1,000개 딱 하면 여기 밑에 나와요. 1,000개 보냈는데 5%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빠져나가는 받는 사람한테는 1,000개가 넘어갔는데 내 지갑에서는 1,050개가 빠져나갑니다. 5% 수수료가 있어서 1,050개. 그러면 OTP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지금 보내기. 뺑뺑 돌죠? 이게 뺑뺑 도는 게 전송 중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파치라는 게 요 하늘마차의 직계가 아니면 캔슬됩니다. 안 됩니다. 확인을 안 하고 해서 직계가 아니면은 안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가면 왜 안 넘어가냐?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떠요, 이렇게. 하늘마차에서 말머리로 이게 다 넘긴 흔적이 있죠? 문나이트로 이렇게 하늘마차에서 금수저로 이렇게 뜹니다. 이게 날짜 초까지 떠요. 이게 오래 걸리면 산화가 아닐 거예요. 오류 났다고 나왔어요. 금방 팝업창에 오류 났다. 그러면 이게 산화가 아니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적이죠. 그러면은 뭐로 할까요? 아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일지매로 한번 일지매는 넘어갔었으니까 일지매로 한번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하고 OTP 새로 설정해야죠. 할 때마다 바뀌죠. 그러니까 OTP를 다시 설정하고 이게 이제 OTP 또 이게 바뀔 때 초생달 땄을 때는 하지 마세요. 시간이 급하게 보름달 떴을 때 하세요. 보름달 꽉 찼을 때요. 지금 보내기. 아까는 이제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당한 거예요. 지금은 직계니까 잘 넘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게 핸드폰이 더 빨라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노트북은
오히려 조금 더 느린 것 같더라고, 제가 보면. 네, 성공이라고 나오죠. 캐시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성공했죠? 조금 느려요, 이게 노트북이 핸드폰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뺑뺑 돌아가죠. 그러면 여기 하늘마차에서 일지매로 1050개 빠져나간 걸로 나오죠. 받는 사람은 1000개요. 자, 그럼 캐시 전송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가 됐어요. 이런 질문을 가르쳐줘도 또 하고, 또 물어보고, 가르쳐줘도 또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아까 20만 개가 넘었었는데 줄어들었죠. 그 일지매로 보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요거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추천 코드 하늘마차. 이거는 뭐냐? 추천 링크를 요 복사를 해서 내 카톡에 붙여넣기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대편한테 보내면 회원가입 창에 그 사람들이 받아서 클릭하면 회원가입 신규 회원가입 창이 뜨고 거기에 보면 추천인 코드에 하늘마차라고 자기가 보낸 보낸 이 추천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추천이 자동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 이렇게 복사됐다고 나오죠. 이거를 내 카톡에 붙여넣기. 그런 다음에 그걸 상대편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입각한 팝업창에 뜬 회원가입 양식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하면은 자동으로 내 추천이 걸리는 거예요. 이 하늘마차라는 것이 자동 그 추천 링크란에 내가 기재 안 했어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보내려면 우리 이 사이트 있죠? 메타패스티스트.글로벌 이걸 크롬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 이제 신규 회원 가입 창이 떠요. 거기서 들어가서 하면 이거를 하늘마차를 자기가 직접 집어넣어야 돼요. 자동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 넣어야 되는 거,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 설명 끝났어요. 이거는 쫙 설명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끝났지만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 이게 이제 로그인이 돼 있는데 이 보면은 이게 하단으로 좀 내려보세요. 이게 항상 사람들이 이것만 보더라고. 그럼 이걸 스크롤해서 밑으로 자꾸 쭉쭉 내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이 아이템도 이제 베스트셀러 아이템 앞으로 이제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고 요걸 보세요. 요거. 여기 보면 팔로우에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뭐 여러 개가 있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SNS 메신저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팔로우해서 트위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트위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뭐야, 얼른 머스크, 뭐 이런 사람 트위터 많이 사용하잖아요.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 많이. 트위터 누르면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가지고 메타페스트 전 세계 사람들이요. 각종의 애신지를 갖고 이렇게 사업 활동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돼요. 여기서. 다 외국인이에요. 우리 사업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신저 활동을 통해서. 물론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 가면서. 많아요. 굉장히. 영어로 돼 있는데 이렇게 다 있어요. 우리는 카톡으로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메타패스도 여기 나오잖아요. 동영상 뭐 이런 거 틀어보면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죠? 딱 끄고요. 이렇게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트위터에도 날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날리면 자동 내 추천이 걸립니다. 그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추천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 홍보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도 날리고 예? 트위터로도 날리고 그러면 그 불특정 다수가 여기 들어와서 접속해서 괜찮다 싶어서 가입하면 다 내 추천이 글로벌 라인이 쫙 형성되는 겁니다. 글로벌 라인이. 내가 글로벌 라인 없다고 한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또 더군다나 이제 AI 인工지능을 배워가지고 하면은 자동 번역이 다 돼요. 자동 번역. 내가 영어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工지능으로 야 이걸 영어로 날려. 그럼 영어로 다 날려줍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작성해서 한글로 작성해서 AI 무료잖아요. 무료. AI 인공지능 무료예요. 무료로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작성한 거를 말로 해도 돼요. 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요. 인공지능이. 말로 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작성한 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출력해줘. 그럼 쫙 나와요. 그걸 여기다가 그냥 올려서 그냥 날리면 되는 거. 프랑스어로 해줘. 일본어로 해줘. 중국어로 해줘. 회사에다가 왜 중국어 버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요? 인공지능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내 입맛에 맞게 무료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전용견입니다. 총판 가맹점 문의 010. 이거 우리 전용견 지사장님이 한 거네요. 야, 우리 그 월드 지사장님이시잖아. 월드 지사장님이 트위터에 올렸네요. 여기 있잖아요. 빅 리더 어드바이저. 예? 전용근입니다. 총판 및 가맹점 문의 저 자기 전화번호. 월드 지사장님이 트위터에 자기 이거 올렸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돼 있고 가끔 한글로도 이렇게 하부창으로 잠깐 잠깐 뜨잖아요.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글로벌 라인 형성하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음, 겁이 나서 못 만지겠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설명해서 뭐 페이스북 뭐 이거 다 해보세요. 텔레그램 눌러볼까요? 한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텔레그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텔레그램도 이거 누르라 이거예요. 이거 텔레그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뜨잖아요. 텔레그램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전부 다 외국인의 거의 한국 사람들 텔레그램은 한국 사람 많이 사용하니까 물론 한국 사람도 많이 있지만 텔레그램 글로벌 오피서에 보면은 7만 6천 명이 넘었어요. 7만 6천 명.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거를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해보셔서 그래요. 자, 이렇게 다 있다. 이런 걸.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갑에 대한 설명과 이 메인 화면에 대한 설명은 끝났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 여기 요거는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 한국어로 하겠다. 한국어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한국어로 누르면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다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한국어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바뀌잖아요. 됐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사람 모양을 누르면 클릭하면 요게 내 하늘마차하고 이게 고유 넘버가 뜨고요. 마이 페이지 입출금 내역, 보안센터, 계정 관리, 설정, 로그아웃 하는 거 나와 있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요.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면 비밀번호, 임시 비밀번호 주잖아요. 스폰서한테 부탁할 것도 없어요. 1대1 문의창에 그냥 나 비밀번호 잊어버렸는데 초기화 좀 시켜달라. 그러면 돼요. 설정 누르면 여기 나오잖아요. 내 이적사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현재 비밀번호, 이제 그러니까 임시 비밀번호 이제 날려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놓고 내가 다시 새 비밀번호 작성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지사람한테 찾아와서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어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요청하면 또 이메일, 자기 이메일이 정확하게 기재됐다. 그래서 이메일로도 보내줍니다. 근데 엉터리 이메일로 가입했다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그때는 지사장한테 부탁해야 돼요. 그럴 땐 지사장한테 부탁해야 돼요. 상위 스폰서한테 부탁.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내 마이 페이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마이 페이지를 누르면 이게 전체가 다 나와요. 5035페이지까지 있죠. 네, 순서를 쳐는 건 캐시 아까 보낸 게 1000개 이것까지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면 최근 거 위주로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제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올이라고 옆에 보면 올이라고 있죠. 요걸 누르면 또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돼서 항목별로 보는데, 자, 제일 우리가 보는 게 레이싱. 내 말을 출전시켜 내보냈는데 내 말이 수익을 벌어오는지 안 벌어오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여기 올해 가서 레이싱 윈 요걸 누르세요. 그럼 이제 레이싱 나가서 내 말이 레이싱 나가서 얼마를 벌어오는지가 그것만 쫙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페이지에 열 마리씩 나옵니다. 한 페이지에 열 마리. 그러면 2등 했다, 6등 했다, 3등 했다, 8등 했다, 11등 했다, 1등 했다, 3등 했다, 6등 했다, 1등 했다, 3등 했다. 이게 다 나오죠. 어떤 말이? 말 남바가 나오죠. 말 남바. 아, 이게 20마리입니다. 20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마리가 아니고 20마리야. 이렇게. 이게 두 마리씩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요건 뭐냐? 요거는 꽝인 거고 요게 당첨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개가 본전이죠. 20마리니까. 10개씩 우리가 10개씩 출전 비용을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총 원금은 200캐시가 나간 거죠. 20마리니까. 꽝된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200개 이상만 따면 수익 난 거죠. 200개 이상. 그럼 첫 페이지부터 볼까요? 무작위로. 그러면 얘 하나만 해도 200개 본전하고 53개 땄잖아요. 그럼 53, 54, 60, 76, 80, 100, 여기 또 있네요. 그럼 300, 400, 400개를 땄잖아요. 본전 제하고 한 페이지에 400개, 400개씩. 이 페이지 볼까요? 그냥 무작위잖아, 이거. 내가 뭐 조작한 것도 아니고. 400개씩 땄죠? 그럼 여기도 200개가 본전이잖아요. 여기도 200개가 본전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본전. 대충 암산하면은 130개가 여기 있으니까 180 몇 개잖아요. 벌써 이것만 해도. 요거 하면 벌써 본전이죠? 요것만 해도 본전이잖아요. 이거 나머지 다 딴 거죠. 그죠? 3페이지 볼까요? 3페이지는 이것도 200개인데 벌써 여기서 2등 했는데 1080개 들어왔죠. 이거 메인 골든타임에 이제 배정됐네요. 그럼 벌써 여기서 800개 이상 땄잖아요. 1000개. 뭐 여기는 한 600개 정도 땄네요. 암산으로. 200개 제하고. 이렇게 20페이지 중에 1등 한 마리만 이렇게 1등 세 번 나왔네요. 여기는. 이건 이제 비골드 타임에 된 거고. 여기 2등 했는데도 1등 한 것보다 상금이 훨씬 많은 거는 골든타임에 해서 베팅액이 이 회차에 베팅액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질문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와서 아니 1등 했는데 200개 벌어왔는데 2등 했는데 1000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이게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요 회차에 1등 했지만 요 회차는 베팅액이 작아서 1등 했지만 베팅액이 작은 거에 약 8% 배당 받은 거예요. 1등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베팅액이 컸단 말이에요. 컨대에 몇 프로? 1.5%. 2등이면 한 1.5% 돼요. 그렇게 벌어왔기 때문에 큰 무더기에서 1.5%가 작은 무더기에 8%보다 많으니까 이게 큰 거예요. 많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뭐 시간 관계상 오늘 시간에 이거 다 못 해드려요. 이렇게 무작위로 앞에 거 세 개만 해도 단 한 페이지도 적자 본 게 없잖아요. 이거 다 뒤져도요. 누가 궁금해서 한번 이거 10개 해보자서 10개 해봐도 단 한 페이지도 출전비를 못 보는 페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뭐냐? 그전에는 출전 비용을 못 벌어왔어요. 그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출전 비용은 벌어오고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많이 나고 있어요. 골든타임이 2시간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제 강한철 회장님이 필리핀 가서 3월 말까지 영업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골든타임이 필리핀이 우리보다 1시간 빠르잖아요? 그럼 골든타임이 우린 2시간인데 걔네들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와 같은 이벤트를 한다 그랬거든요. 하면
골든타임이 3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배팅 유저가 10배, 100배 늘어나면 이 수입이 10배, 100배로 커지는 겁니다. 10배, 100배. 그러다가 3월 달에 이제 성공리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예를 플로리다 주라든가 뉴욕, 뭐 라스베가스 이 주단이잖아요. 미국은 정부 차원이 아니고 자치구니까. 주에서 한 두세 주만 허가가 떨어져서 배팅을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새벽으로 또 추가되죠. 4시에서, 새벽 4시에서 6시 뭐 이렇게 추가되면 골든타임이 5시간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이 수입은 100배, 1000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하는데 흑자잖아요. 매 페이지마다 흑자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도. 이제 이 시작이 돼서 10배, 100배, 1000배 수익이 이제 코앞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에 가서 사람 모양하고 마이 페이지에 가서 어, 월에 가서 세부적으로 내가 직급 수당을 받고 추천 수당이 내 추천 수당이 올라오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 수당 같은 거를 찾아서 누르면 직급 수당을 보고 싶다. 내 에이전시인데 에이전시 직급 수당 탁 누르면 에이전시 직급 수당이 이게 뭐로 인해서 이렇게 온다는 게 누가 막 민토라는 사람한테 뭐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쫙 나오죠. 시간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다 못해요. 어차피 시간 관계상.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입출금 내용만 보고 싶다. 그럼 이거 누르면 돼요. 입출금 내용. 그럼 입출금만 쫙 나옵니다. 입출금만. 이렇게. 그죠? 보안센터, 요거는 특별한 거니까 지사님한테 문의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거라서 오늘 여기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이거는 패스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40분, 50분이네요. 거의 다 끝날 때가 되니까 그냥 여기서 간단한 것만 하고 이제 다음번에 인벤토리서부터 거래소, 상점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베팅, 레이싱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게 할 겁니다. 연이어서. 그럼 오늘은 이제 시간 조금 남은 거를 말로 인해서 말을 누르면 여기 마법관 나오죠. 마법관을 누르면 쫙 전체가 나와요. 이렇게 전체가. 한 페이지가 16개, 16마리. 52 하면 여기다가 16 곱하면 이 한 아이디에 몇 마리가 있다는 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여기 보면은 아이디를 치는 게 있어요. 아이디. 그럼 내가 특정한 말,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말 이름을 지어서 코인, 비모 있지만 요건 말 이름 안 지은 거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샵 996612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건 말 이름을 안 지은 거예요. 이건 말 추천을 못 시키죠. 그럼 내가 이 말을 추천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걸 바로 눌러도 되고요. 그럼 이 말이 딱 뜨죠. 그리고 순놈, 요게 순놈이라는 표시. 파란색에 위로 이렇게 화살표가 간 거는 순놈, 빨간 바탕에 아래로 이렇게 꽂힌 건 암놈이에요. 그것도 어제 묻더라고. 이것도 몰라서.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더라. 그냥 투자 플랜에서만 많이 알아요. 투자 플랜 설명을 얼마나 잘 되는지 많이 아는데 이런 것도 완전 기본은 또 몰라요. 요거는 은색 말로 된 거는 순종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벽돌색이면요 잡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게 벽돌색으로 된 말은 구입하면 절대로 안 하는 그런 백신 주사를 또 맞춰야 돼. 혈전값이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점수 좋다고 이 점수 좋다고 이거를 안 보고 사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이게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요. 이 능력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벽돌색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1등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1등 절대로 못 들어. 그리고 경매가로 갔을 때 똥값입니다. 똥값. 그러니까 이것이 은색인 거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구매를 할 때는. 그러면 내가 이런 게 벽돌색으로 있는 마주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상점에 가면 혈청을 사서 주사를 놔주면 이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 저는 100% 순정이 저는 하향교배란 걸 하질 않았어요. 상향교배만 했습니다. 그때 회사가 하향교배와 상향교배를 살짝 열어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상향교배, 그러니까 비싼 순말을 하고만 했지 내 앞말보다 싼 순말하고 단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말은 전체 많은 마리를 갖고 있지만 잡종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잘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건 뭐냐? 요거는 이제 파이어.
그래서 이제 무더위에 가산 점수가 조금 높게 책정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 뭐 빛, 물, 뭐 땅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가지. 예, 그것은 이 말이 어떤 경기장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뜨는데 그때 그 시간대 비가 오느냐 아니면 날이 무덥냐 여기에 따라서 가산 점수가 미미하게 아주 미미하게 적용된다. 적용된다. 조금 이제 유리해진다 이거죠. 같이. 이 말이 그 시간대 뛰는데 그날 엄청 무더워. 그러면 얘가 다른 말보다는 조금 유리한 점수를 조금 더 받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다음에 어제 질문한 내용 중에 요거는 이 말에 NFT 고유 남바. 이게 NFT 고유 남바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에픽이라는 건 혈통입니다. 품종. 요 화이어는 속성. 요거 화이어. 그다음에 여기 제네레이션을 몰라요. GEN 이걸 몰라서 묻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말이 원조 말이죠. 그거는 영어로 나옵니다. 원조. 근데 그 말을 구입을 해서 새끼를 한 배 뺐다. 지금 새끼는 없지만 새끼를 한 배 뺐다 그러면 1세대라고 일로 표기가 되고요. 그 버스인데 이거는 순놈인데 교배를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되면 총각순 말이죠. 영어로 해서. 아이들은 현재 상태가 있다. 만약 이게 아이들이 아니면 뭐 어떤 행위를 하러 가 있는 거예요. 뭐 마켓 시장에 가 있다든가, 뭐 팔려고 내놨다든가, 시합에 출전했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현재 진행형일 때, 이럴 때는 이 아이들이면 때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건 이제 능력치고요. 에픽은 이제 700점에서 1000점, 700점, 800점까지죠. 그러면 이제 700, 800점에 갇혀면 좋은 거예요. 이게 두 개는 최상급이죠. 800점에 갇혔잖아요. 요거는 중간이죠. 750점이 중간이니까. 그러면 요 부분만 약간 미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시합에 보낼 때, 요거에 대한 아이템, 그러니까 뭐예요? 라스트 스포트. 라스트 스포트에 대해서 아이템을 구매해서 그럼 한 달 동안 이 말이 여기에 상향됩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시합에 내보내면 성적이 좀 나아지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그런 상세한 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말은 그래요. 말은 마우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희귀도는 뭐냐? 희귀도는 이렇게 네 가지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레전드리만 보겠다. 너무 많아. 레전드리만 보겠다. 레전드리 누르고 검색. 그러면 쫙 레전드리만 나옵니다. 레전드리만. 레전드리가 7페이지면은 70마리, 76, 16마리니까 76, 6, 7이 42. 110 몇 마리가 이 한 아이디에 레전드리만 110 몇 마리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이름 지어진 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름 지어진 거 있죠. 황금새, 에스파이어, 그 초량이 뭐 이렇게 이름 지은 건 보낼 수 있는 거죠. 출전. 이거 누르면 출전인데 지금 참석이 마감됐을 거니까 눌러보죠. 뭐 이렇게 누르면 뭐라고 떠요? 마감됐다고 나오잖아요. 레전드리 게임 레지스테이션 이즈 오버. 그러니까 게임이 참가가 다 끝났다 이게요. 호스 리미티드 리치드 이미 한계가 다 그러니까 참가 한계가 다 찼다. 그러니까 출전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내일 아침 9시 5분 전까지 이거를 누르면 참전하죠. 그럼 모레 뛰는 거죠. 이걸 누르면 큰일 납니다. 이걸 누르면 600달러짜리 말을 이 좋은 말을 이 점수 얼마나 좋아요. 1000점 만점에 999잖아요. 이거 몇 억짜리인데, 이게 경매가로 가면 앞으로 이게 몇 억짜리가 될 말을, 이거 잘못 누르는 순간, 아유, 큰일 날라. 옆에도 가죠. 이 커서가 옆에도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누르는 순간, 바로 말시장으로 갑니다. 말시장. 말시장이 어디냐? 이 마켓플레이스가 말시장. 바로 일로 가요. 여기 구매 뜨죠. 이 말을 잘못 눌렀어. 그럼 일로 가는데, 저 정도 말이면요. 5분도 안 걸려가지고 누가 홀딱 사가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몇 억에 팔 말을 날강도 당한 거예요. 내 손가락 시수 하나 잘못으로. 그런 말을 여기서 살라 그러면요. 8만 마리에서 9만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 말 살라 그러면. 돈이 있어도 못 사요. 못 사. 그런 말은. 근데 손가락 잘못 눌려서 그 말을
이 시장에 나도 모르는 새 내다가 몇 분 만에 그냥 홀라당 팔려가지고 울상 짓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 매니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매니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놓고 그 말 돌려달라면 누가 돌려줘요? 죽어도 안 돌려주죠, 지금은. 지금 어느 세월에. 응? 황금 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말을 중간까지만 하고 다 못하겠네.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되고. 합성. 이거는 뭐예요? coming soon 나와요. 이제 한국말로 곧 출시해죠. 영어로는 coming so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곧 이 상점에서 합체 합성 부대 제작을 출시를 곧 한다. 이 뜻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이렇다. 나와 있는 거 이렇다. 그거는 요 상점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과 합체 합성 부대 제작이 뭔가, 그거는 다음번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기대 많이 하세요. 아주 중요한 강의를 그때 또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는, 음, 내용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움이 어느 정도까지 됐을지 모르는데, 항상 제가 강의할 때는 신규 사업 설명보다는 기존 사업자들 위주로, 리더들 위주로, 직급자들 위주로 강의를 쭉 여태까지 해왔는데, 오늘은 어제 내가 조금 충격받은 게 있어서, 야, 이 기본이 안 돼 있구나 해서 오늘 약간 기본에 대한 설명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초보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